근데 잠을 자는 게 우리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합니까? 이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이럴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뇌에 쌓인대요. 그 에너지를 처리하면 네네. 아데노신이 쌓이고 그게 이제 뭐 아마 ATP를 사용하고 나면 ATP도 이제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게 노폐물로 쌓이나 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주는 그 수면 압이라고 잠을 자고 싶은 욕구.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이게 거기서 온다고 합니다. 그 아데노신이 쌓이면은 잠을 못 잔 양에 비례해서 도즈 디펜던트라고 그러는데 못 잔 시간에 비례한 정도로 이제 수면압을 받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하면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자면서는 이제 아데노신이 그거를 청소를 하는 거죠. 네네. 뇌에서. 그래서 보통 뇌척수액을 통해서 이제 없앤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어느 부분을 통해서 없애는지를 저희 IBS 연구단에서도 밝히고 그게 커피가 그 부분을 속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아데노신이 늘어났는데 안 늘어난 것처럼 늘어났다는 걸 못 느끼게 하는 게 카페인의 역할이에요?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데노신에 의한 그 효과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피로 신호가 쌓였는데 무시하게 만드는 게 카페인. 아, 그래서 커피 마시면 좀 개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래서 더 죽을 것 같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 뇌가 야, 지금 피로 쌓여서 빨리 너 이제 자야 돼 라고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거를 속여서 아니야, 네 뇌는 괜찮아. 좀 더 일해봐.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커피가 하는 일이군요. 커피를 포함해서 카페인이 든 모든 똑같은 카페인이 그 작용하는. 그럼 이제 걔를 먹어서 내 뇌는 계속 아데노신이 쌓여.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뭐 일을 하든지 깨서 하여튼 뭔가를 해요. 그게 이제 누적이 자꾸 되면 어쨌든 어느 순간 이건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뭘 때려 먹어도. 인지 기능과 관련된 주의 뭐 이런 영역들은 비활성화가 되고요. 잠을 못 잘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감정과 관련된 영역들은 과활성화가 돼서 아, 짜증이 막 나는구나. 네, 더 예민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감정에 대한 자극들도 잘 구별이 안 가고 더 예민해지고 아, 잠 못 자면. 네, 오히려 보상에 관련된 것도 더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도파민 활성도 줄어들어서 오히려 예민도가 하여튼 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대신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네,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잠 오래 못 자는 사람 옆에 있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네요, 그죠? 그렇죠. 자는 게 또 아데노신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르몬 조절도 중요하고요. DNA 수선도 한다고, 리페어도 한다고. 아, 우리 몸의 DNA도.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시냅스 가지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이제 외부 세상이든 아니면 나의 내부 세상이든 이런 것들을 학습한 것들을 간단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모델이 간단하면 일반화 능력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기계학습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모델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과적한 문제가 일어나고 일반화가 안 되는데 자면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좀 더 일반화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서 미래에 더 잘 대처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실제 성장 과정에서 아기 때 시냅스 숫자가 늘다가 결국은 다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아, 그래서 이제 가지수에 우리가 살면서 뭐 300만 가지수에 뭐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거를 이제 패턴화 시켜갖고 요거는 요거, 요건 요거 이렇게 이제 좀 단순화 시켜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응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단순화 시켜주는 일을 잠이 좀 해준다. 잠이 그 모델을 잘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멍 때리는 것도 뇌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오프라인 모드로 뇌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 모드는 계속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니까 과적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요 자극은 어떤 거야 이러면서 계속 추론을 하고 계속 모델을 새로운 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하게 만들려면 오프라인 모드에서 계속 돌려보면서 단순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고 멍 때리고 또 네.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자고 멍 때리고. 잠을 많이 자거나 혹은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현대사에서는 좀 게으른 느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 같은 게 들어갔고 약간 죄의식 느껴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멍 때릴 때 다 핸드폰을 보니까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쉬질 못하는 거죠, 쉬질 내가. 못하죠. 네. 이 멍 때린 그거조차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창의적인 일인 거고 뇌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쪽이 너무 없어. 실제로 멍 때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많죠. 논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있네. 뭐 산책하거나 아니면 샤워하거나 그럴 때가 사실 아이디어 떠오를 때 있잖아요. 말씀하신 오프라인 모드네요. 버스 타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있을 때. 아, 멍하니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 이게 좀 필요해. 너무 진짜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자극만 줄 생각을 하지 뭔가 이렇게 잠깐 멈춰줄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영상까지만 보시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끄지 마시고 네, 요거까지는 보셔야지 여러분도. 네, 우리도 또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자면서 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사람만 자는 건 아니고 이제 동물들도 당연히 자는데 사람은 그래도 한 번 자면 한 6시간, 8시간 이렇게 때려서 한 번에 자잖아요. 그게 이제 대체로 뭐 밤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야생 동물들은 어쨌든 그 밤 시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의 천적들이나 나의 생명을 노리는 그 수많은 위험한 놈들이 다 밤 시간에 날 노리고 있으니 그 동물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야생 동물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잡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밤에 자는 게 낮에 자는 것보다 덜 위험하잖아요. 낮에 자면 빛이 있으니까 더 노출돼서 위치가 노출되기 쉬운데 밤은 아무래도 훨씬 더 노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 가시광선이 이렇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육식동물 입장에서도 밤에 잘 안 보이고 숨어 있어가지고 돌아다녀야지 눈에 잘 띌 텐데 어차피 손님들 없으면 가게 문 열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육식동물들도 같이 밤에 자고 그러면서 전 동물의 왕국이 우리 밤에 자고 활동하는 식으로 하는데 밤에 이제 야생의 또 후각이 엄청 발달한다던가 그러면 자는 친구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낮에 자고 밤에 사냥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아, 그럼 그 잘 때 코 고는 애들은 진짜 생존에 너무 불리하겠다. 포식자들이겠죠 뭐. 웬만한 애들은 진짜 안 되겠다, 그죠? 사실 야생동물에서 잠과 관련된 재밌는 주제가 모든 동물이 다 잘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과 관련해서 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한 뇌의 기능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뇌가 없는 동물은 그러네요. 안 잘까? 뇌가 없으면 예쁜 꼬마 선충도 자거든요. 얘는 걔도 자요? 네,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자는 게 아니라 얘는 뇌는 있어요? 뇌는 없지만 집중된 신경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에는 탈피할 때 그 시기에 딱 안 움직이고 딱 잡니다. 그래서 걔 못 자게 괴롭히면 나중에 잠 보충하고 그러니까 잠의 속성을 다 나타내요. 수명이 짧아지고 막 그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화는 안 내고. 예민해지고. 근데 2017년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났던 게 해파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논문이 났어요. 해파리는 뇌가 없거든요. 아. 이 연구에 나온 해파리가 굉장히 재밌는 해파리인 게 보통 이제 황명 말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업사이드 다운 해파리예요. 뒤집혀졌어요. 보통 해파리는 뚜껑이 이렇게 위에 있고 촉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뒤집어져 있어요. 뚜껑이 아래로 가 있고 발이 위로 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바닥에서 머리를 아, 박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오랄암이라고 하거든요. 입에 달려있는 파리라고 해서 이걸 흐느적거리고 굉장히 희한한 해파리인데 얘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이냐면 보통 해파리는 촉수로 뭘 사냥해서 먹잖아요. 근데 얘는 사냥해서 먹는 거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한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생 조류에서 얻어요. 광합성을 하는 작은 조류랑 걔를 자기 몸에다가 공생하게 된 거예요. 얘는 사실 부동산 임대업자인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이제 원룸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공생 조류를 딱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걔네들이 광합성을 하면 에너지를 빼먹는 거죠. 그럼 월세 자기는 받아먹는 월세 거죠. 받아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머리 뒤집힌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열일하라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광합성이잖아요. 네. 밤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활동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건물주네. 건물주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이런 활동성이 떨어지고 잠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해파리에서 관찰된다. 근데 뇌가 없으니까 이건 다른 방식으로 뭔가 신경계가 있긴 한데 집중화된 뇌구조는 없어서 아마 이런 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초기에 동물진화 초기에 등장한 적응적인 형질이 아닐까. 물고기들은 어떻게 잡니까? 잘못하면 이 숨을 자느라고? 잠깐. 아, 물고기 중에도 포유류 애들을 좀 봐야 되겠구나. 어류들은 아가미가 계속 움직이겠죠? 자면서도. 해양 포유류 뭐 고래 같은 애들 자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반쪽씩 잔다고 고래는 들었던 고래가 것 같아요. 그렇대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뇌를 한쪽씩 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장거리 날아가는 새들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 걔들도 날아가면서 자야 되니까. 날아가면서 자요? 모르겠네. 저거 제가 헷갈리네. 아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새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철새들 이렇게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가나 혹시? 아, 잘 때. 불침번 앞에 있는 애가. 나머지는 그냥 대충 반수면 상태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날아가는. 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약간 반 정도 자면서 걸어간 적은 있는 것 같아요.